오늘 162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개의 마지막 부분인데 나와 명은이가 화해하는 부분이죠. 명은이가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첫째 줄 보면요.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 얘기 지지배를 웃게코롱 만들었다. 라고 속으로 독백하는 거죠.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의 내면을 묘사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나와요. "아 그 아저씨가 종치는 거 보면 너 진짜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쪼끔 더 크고 머리도 훌러덩 벗겨지고." 이렇게 지금 그 아저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인 코드를 담당하는 인물이죠, 딸검한 아버지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162페이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간접 제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하는 방법은 대화나 묘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대화를 하고 묘사를 하고 교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 같은 경우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은 대화 파트겠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인물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내적 독백이 들어갔죠. 인물 심리 묘사해 주고 그다음에 대화가 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자기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딸검한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다가 명은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내가 드디어 명은이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선생님 써놨죠? 청각적 이미지로 종소리가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하늘로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명은이는 듣는 건 하지만 보는 건 못하지라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 전 파트에서는 어땠냐면 명은이한테 부모님 얘기, 사람 죽고 죽이는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드디어 처음에는 당달봉사다라고 호기심 가졌던 존재 명은이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사이사이 또 대화가 나오죠.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 계속해봐. 명은이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명은이가 어떤 동작을 취했냐면요. 펄떡 주저앉아서 재촉했어요. 나도 그 앞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둘이 비슷한 동작을 했잖아요. 이 비슷한 동작은 뭘 뜻해요? 둘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서로 경계심이 없고 친밀해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또 딸고만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묘사 부분 여러분 박스를 쭉 치시고요. 이 아저씨 얘기를 내가 아주 재미나게 해주는데 나는 명은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돈을 줄 수도 없고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없고 뭐 옷을 사줄 수도 없어요. 그저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 딸고만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습니다. 교회 종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아. 즉,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단지 종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종치지 않을 때는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은 존경의 대상이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종소리가 그만큼 전쟁이라는 놀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종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거기서 종을 칠 때는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즉, 아저씨도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종을 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종 치고 난 다음에 꼬마들이 오락이 없어요. 그래서 종 치면 다 그 아래 모이는 거야. 그 아래 모이고 또 전쟁 소식 들으러 저쪽 시청 앞에 가서 사람 구경하고 벽보 갖고 떠들고 뭐 이랬겠죠. 그리고 아니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밥 주워 먹고 집어 먹고 훔쳐 먹고 이런 얘기 한 건데 그 아이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만 잡아서 종을 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놀렸던 아이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즉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때 놀렸을 거예요, 분명히 얘는. 그래서 얘는 제외되었겠죠. 이렇게 아저씨에 대한 묘사를 해주는데 여기 조그만 문제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딸고만 아버지 이야기는 사건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일단은 이 부분은 해학적인 묘사 파트인데 둘이 가까워져요.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야 진짜?" 뭐 확인하면서 가까워지죠.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동시에 웃음이 유발되고 읽는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재미있구나.'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둘이 어색했던 관계가 화해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 딸 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종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부각이 슬며시 되면서 이 소설의 끝부분에 종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종치는 부분이 슬며시 들어가면서 복선 역할을 해 준다. 딸 고만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묘사가 나왔으니까 또 대화가 나와야겠죠. 이 대화를 보면 나랑 같이 교회 가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딸그만 아버지 보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또 나는 생각하죠.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딸그만 아버지를 보자? 근데 그거를 그전 같았으면 불쑥 말했을 거야. 네 못 봐. 너 봉사잖아. 너 눈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명은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지? 그런데 이제 명은이는 이심전심으로 내 마음속을 알게 되었나 봐요. 나 안 보여도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전에 나 같으면 거짓부렁 마라. 네가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볼 수 있다는 말에 토달지 않고 다음에 같이 가자. 자, 이제 서로 관심을 갖고 호기심에서 관심이 되고 호감으로 바뀌면서 함께 뭐 하자라는 걸로 이제 약속.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서로 중요하고 의미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이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개 4가 되면서 나와 명은이의 화해 파트가 되겠습니다. 나와 명은이는 화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뭘 하자라는 약속,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위기가 스멀스멀 침투하겠죠. 잠시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신광교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까지 시간은 너무 안 가요. 그것을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 갔다. 이 얘기는 내가 이제 명은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명은이와 약속을 기다리면서 빨리 가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주일 저녁이 온 겁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했어요. 자, 내가 원래 무엇 전문이었냐면 땀박질, 뜀박질 전문이었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명은이 앞에서 나 잘 뛴다 막 자랑하고 나 잡아봐라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명은이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얘가 조금 성숙해졌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보통 때 자기가 한달음이면 갔던 그 거리를 굉장히 천천히 멀게 멀게 갔어요. 근데 뭐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천천히 가기도 했고 명녀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는 길 동안 조용히 갈 수는 없어요. 또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먹을 걸 사줄 수도 없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해줘서 명은이를 지루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해서 나는 이제는 전황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네모 박스를 치시고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제와 연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성에 언젠지 몰라. 그냥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만약 명은이가 언제적 얘기야? 누구한테 들었어? 꼬치꼬치 묻는다면 또 이제 바보같이 대답을 못할 텐데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용감한 기사,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 아주 둘이 명콤비겠죠? 그런데 기사는 이 백마를 타고 큰 공을 세워서 아주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백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백마를 외면했어요. 즉 여기서 기사가 상징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늙고 병든 백마는 어떤 존재냐면 버림받은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존재가 됩니다. 버림받아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마치 여기서 뭘 얘기해 주냐면요. 자기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외할머니가 이리 오너라 해서 명언을 불러줬다. 뭐 이런 것도 연상시킬 수가 있겠죠. 물론 기사가 누구냐, 주인이냐, 뭐 이런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거칠게 본다면 명언이처럼 자기 집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종탑 앞에 이르렀다. 그 종탑이라는 공간은 여기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겠죠. 근데 이 종탑에서 종을 치면 성주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칡넝쿨을 보고 이걸 건드리다가 종을 치게 돼요. 그래서 칡넝쿨은 종이 치도록 하는 그 매개체가 되고 종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종이 울리게 되자 이 종소리, 바로 이 종소리는 지금 둘이서 들으러 가는 게 바로 종소리죠. 딸고만 아버지가 울리는 게 종소리인데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소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해피 엔딩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아주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백마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기사 따위 없어져도 좋아요. 지금 누가 나타났어? 기사보다 더 센 성주가 나타났고 성주가 자기를 돌봐주고 억울함을 해소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잘 보면요. 어떤 걸 연상할 수 있냐면 일단 기사라는 주인공, 백마라는 등장인물, 성주라는 인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매체가 되는 종소리, 칡넝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1단계는 기사와 백마의 사이였는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해진 그런 관계겠죠? 그리고 종을 울림으로써 자기가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종을 울리게 한 그 매개체가 바로 칡넝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주는 기사를 벌주고 나를 보살펴 주었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빼고 도대체 명은이가 왜 이 이야기에 꽂혔느냐. 아, 억울하다. 백마처럼.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 그다음 종소리다. 울리면 되는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얘기죠. 여기에 꽂힌 거고. 그렇다면 이 소년, 나의 처지는 어떤 것하고 비슷할까요? 뭐 울리게 해주었으니까 칡넝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섬세한 대비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명은이가 자기를 백마로 생각하고 종소리를 울려서 보살핌을 받게 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종소리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종소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고요. 종소리가 주제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주제를 이루어지도록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선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종의 밑밥 소설 구성에서 결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유기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164페이지에서 신광교회로 간 나와 명은이 여기가 이제 위기 파트 첫 번째인데요. 신광교회로 가면서 억울한 사람은 누구나 종을 칠 수 있다고? 라고 명은이가 화들짝 놀래요. 즉 누구든지 이런 거에 꽂힌 거죠. 나도 칠 수 있어. 그리고 치면 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 성주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내 손을 꽉 움켜잡았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명은이가 지금 굉장히 흥분했다. 꼭 하고 싶은 집념이 생겼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기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냥 얘기야 그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그러면서 얘 소원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소원 이룰 수 있어 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이 아이가 진정 바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이겠죠. 배경이 시청 앞 군수관사에서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라는 공간은 세속의 공간이 아니고 전쟁터의 와중에서 안식을 주는 공간, 평화를 주는 공간 이런 이미지로 설정이 된 거죠. 둘의 행동 묘사를 해주고 있죠. 돌계단 다 오르자 교회당의 시야를 그득 메웠죠. 그런데 물론 이건 명호님 볼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무슨 때? 종치기를 기다렸다. 종치는 시간을 기다렸다. 잠시 후 드디어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딸그만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명언이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명언이에게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아저씨가 등장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딸그만의 아버지다. 즉 지금 나는 명은이의 눈이 됐어요. 눈이 돼서 딸그만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 너 못 보지? 그러면서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귓속말로 속삭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딸고마니 아버지가 걸어왔죠? 이 걸어온다는 것 자체는 시각적인 거죠. 그런데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그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청각적인 것에 반응을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딸고만 아버지의 민머리는 알전구처럼 반짝였다. 그래서 마치 이 아이는 어른에 대한 뭐 공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버르장머리고 공경이고 뭐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아저씨한테 갑자기 예의 바르게 꾹뻑 인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막 계속 놀리고 다녔거든요. 그 이유는 종 좀 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은 거죠. 그리고 명훈이라는 아이가 자기 옆에 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하고 몰려다닐 때는 장난치고 놀리고 했던 소년이 지금은 굉장히 어른스럽고 의젓하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타난 거죠. 딸고만이 아버지는 어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구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놈이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아주 뻐기는 걸음걸이. 즉 이 사람은 종 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고 그랬죠. 그리고 종을 치러 가서 그 종이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굉장히 시각적인 묘사 부분이죠. 그리고 한쪽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오른쪽, 왼쪽 막 기울어지길 2번, 3번, 4번, 5번 이것은 시간적 경과를 점점점으로 나타냈네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비로소 종이 쳐질 찰나에 내가 또 설명해줘요. 이번엔 명은이의 귀가 됐네요. 이제 종소리가 들릴 차례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명은이와 지금 164쪽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함께 숨을 쉬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던 천방지축인 나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묘사된 부분하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탑에서 종이 울릴 차례야 함과 동시에 첫 번째 종소리, 초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종소리. 명언이는 깜짝 놀라면서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즉, 명언이가 듣기 너무 가까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종소리가 컸겠죠. 종소리가 차츰 빨라졌다. 그리고 딸고만 아버지의 몸짓도 굉장히 들락날락하다 바빴다. 즉, 여기서 시각적으로 아저씨가 종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죠. 갑자기 뜬금없는 비속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라는 아이의 평상시에 비속어 쓰고 있다. 나의 어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때 아이들은 뺨을 맞고 이런 모욕적인 일들이 어른들한테도 많이 맞고 또래끼리도 폭력적인 장난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나게 노는 장난이
총으로 쏴 죽이는 놀이, 전쟁 놀이 같은 걸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어휘가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 대신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명은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다가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어요. 이건 뭐냐면 시끄럽지만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 종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재밌다라는 나만의 노하우, 장난을 지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은이가 이 부분 눈살을 찌푸렸어요. A.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장난을 쳐주니까 얼굴에 핏기가 생겼어요. 즉, 아, 재밌구나라고 흥미를 느끼게.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딸그만 아버지가 종을 치는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 이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종 좀 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딸그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딸그만 아버지는 놀림의 대상이고 사찰 아저씨 존경의 대상한테 제발 저 좀 치게 해주세요. 라고 즉 명훈이 앞에서 자기를 존재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 주일마다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딸그만 아버지라고 놀렸던, 즉 내가 지난날에 이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저씨는 이제 가시고 나는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명은이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더 이벤트를 마련해야겠어. 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고무신짝 이벤트입니다. 고무신이 소재로 등장하면서 이 시절에 아이들이 많이 신었던 고무신이죠. 그래서 이건 신기 위한 고무신인데 얘는 지금 무슨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로 이걸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사라져가는 마지막 종소리, 여기서는 굉장한 아쉬움을 담아서 명언이가 지금 듣고 종소리 들으러 왔는데 이게 이대로 멈추는 게 너무 아쉽다. 더 담아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고무신짝을 명언이 귓바퀴에 찰싹 붙여주었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행위죠. 그렇지만 명언이는 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났어요. 무슨 장난이지? 하면서 소리가 또 들리네? 뭐 이런 의미죠. 소년과 소녀다운 그런 앙증맞은 장난, 그 다음에 어떤 의미 부여가 되면서 이 고무신으로 종소리를 남겨두는 행위는 내가 명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명언이 귀를 간지리고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입장에서 지금 명은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기, 두 번째 위기로서 신광교회라는 배경에서 종탑 아래에서 나와 명은이 딸고만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종소리를 같이 듣는 장면이 바로 위기,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문제 풀어볼까요?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멍은이 귀를 간지르는 종소리, 이런 건 뭐냐면 굉장히 꿀벌처럼 비유법이죠. 잉잉거리면서 명은이 귀를 간지리고 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화류법이죠.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종소리에 대해서 거창한 종소리뿐만 아니라 이 작은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소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 호감을 갖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